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연임 계획을 말하자 여당에선 날선 발언이 나왔죠.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당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며 이미 절대 존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어버이당의 출식이래. 네, 1급 체제에 대해선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전 대표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별안간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시도 때도 없는 문자 전화는 응원 격려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정말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올린 글일 수도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일각에선 강성 팬덤과 거리 두기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 개딸의 고통 호소입니다. 네, 전화와 문자 폭탄에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네. 이걸 누굴 향해서 낸 메시지라고 보세요? 어쨌든 뭐 본인도 저렇게 집중적으로 문자 폭탄을 받고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한 것인데요. 극성 지지자들, 네, 혹은 뭐 강성 지지자들? 응원하는 문자나 전화겠죠. 뭐 이재명 대표를 무슨 개딸들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문자나 전화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문자 테러와 가까운 집중적인 문자 폭탄의 경우를 받는 사람들, 소위 과거에는 친명이 아닌 친문 세력들이거나 이번에 공천에서 여러 가지 정말 곡절을 겪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를 본인이 한번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24일 날 대표 사퇴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가 저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사당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원권을 더욱더 확대해 나온 지금의 상황에서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는 저것에 민주당은 계속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저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계속적으로 당이 소위 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저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부메랑이 돼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서영주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이게 즐거워서 저런 말을 쓰는 건 아니겠죠. 힘드시니까 얘기를 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응원 문자라더라도요. 비난 문자 못지않게 한 2만 통씩만 문자가 오면 전화기가 중지됩니다. 네. 뜨거워서 열이 나서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응원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겠느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추대 형식이 맞느냐, 민주당의 정통과 맞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의 어떤 행로에 있어서 득보단 실이 많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의 길이 실이 많으면 민주당 집권은 멀어지고 있다라는 네. 것이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김영진 의원도 한때 얘기를 하셨는데 설탕물 많이 먹으면 이가 썩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과다 복용하면 더 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꿀물 많이 먹죠. 적정량을 먹어야 됩니다. 많이 네. 먹으면 그 또한 몸을 해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늘 견제와 균형이 갖고 있는 권력이 건강한 것이죠. 그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권력은 건강을 잃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많은 고민하셨으면 네. 좋겠다. 그런 말씀.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할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제 출마 선언이 이어졌는데 김민석 의원의 출마 선언 뒤에 질의응답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급 체제보다 다급 체제가 좋다면 지금 국민의 뜻과 거리가 먼 후보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다극 전당대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러한 것이 다극이라면 그 국민의힘 다극 전당대회는 결국 정권 상실, 즉 실권으로 갈 전당대회다 이렇게 봅니다. 김보엽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뭐 1급 체제에 대한 비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SNS 메시지가 결국 1급 체제에 대한 비판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메시지는 저는 정말로 피로감을 호소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김민석 의원 얘기 1극이냐 다극이냐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표현을 바꾸면 저는 당의 다양성은 무척 중요하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김대중 예전 민주당 총재가
당내 소수파들을 힘이 없어서 가만히 두고 봤을까?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다른 목소들이 있어야지 당이 건강하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고요. 심지어 집권할 때는 한때 정적이었던 김종필 총재의 손을 잡고 DJP로 1997년에 정권 교체하는 데 성공했던 거 아닙니까? 다양성이 사라지면 정당은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이제 입장을 낼 텐데 아마 출마하겠죠. 네네. 메시지가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어떤 메시지가 담긴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포용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수박이든 멜론이든 자기가 다 팔겠다, 자기가 다 안고 가겠다, 자기 과일 장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하나의 민주당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있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더 이상은 좀 애완견 같은 발언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좀 품격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를 다루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